황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고 새로운 회장으로 구단수 상무가 임명됐습니다. 긴급 주주총회에 울려 퍼진 선언은 황 회장의 정신을 아득하게 했습니다. 맹공이를 억지로 쫓아내려 했던 일이 자기 회장 자리를 날려버릴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황 회장은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다 강진아 그년이 배신해서 그래. 강진아와 황 회장이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지금까지 저질렀던 악행의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단수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설 때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긴장감과 책임감을 애써 다잡으려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의가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난 뒤 마이크를 꽉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대며 시선을 그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제이스 패션을 향해 쏟아질 모든 시선과 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 패션의 구단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디자인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과 억측이 회사를 흔들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회견장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다급히 메모를 하거나 녹음기를 가까이 들이밀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몇몇은 카메라 플래시를 빠르게 터뜨리며 구단수의 표정을 잡아내려 애썼습니다. 짧은 침묵 뒤 그는 곧바로 준비해 온 자료를 손에 들고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사이 몇몇 기자들은 이미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스 패션 내부 사무실에서 벌어진 유출 의혹은 최근 모든 경제사회면을 도배할 정도로 파문이 컸습니다. 회사의 핵심 디자인이 외부로 빠져나갔다면 그에 따른 손실과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터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공개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에게 이미 확인 절차를 거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단수는 기자의 질문에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기색 없이 그저 결의를 다진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제이스 패션의 명예를 되찾고 억울한 비난을 받아온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그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 아래 조명을 설치하던 스태프들이 동영상 재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이내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이스 패션을 뒤흔든 이 사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순간 수많은 카메라의 불빛이 다시금 번쩍였고 정막 같은 긴장감이 한 겹 더 회견장을 뒤덮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떨리는 듯 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가 말한 진실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예감이 기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번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킨 그때 곧 재생될 영상이 새로운 국면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취재진의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빼곡히 들어찬 인파가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지며 회색조의 사무실 영상이 흘러나왔고 회의실 앞줄에 앉은 기자들은 일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영상 속 시간 표시는 늦은 밤. 어둑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다가 익숙한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이스 패션 사무실 내부 CCTV입니다. 지난주 심야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이고 저는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해 제한 구역에 최소한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컴퓨터 앞에 서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내 그가 맹공이의 자리로 다가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복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며 찰칵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은 무음으로 재생되고 있었지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숨죽인 정적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거 강진아 아니야? 강 팀장? 여러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구단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분은 도도그룹의 강진아 강 팀장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범이 누군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요. 공개된 CCTV 화면에서 강진아가 서류를 뒤적이며 USB로 파일을 옮기는 장면은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자막이 없는데도 누가 봐도 명백히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에 강진아가 앉아있던 뒷자리에서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 스쳤고 주변 스태프들이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일부 스태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휴대폰 카메라로 스크린을 찍기도 했습니다. 제이스 패션이 공들여 만든 디자인 시안과 기획안이 유출된 정황입니다. 강 팀장님이 자료를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내부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주변 기자들은 그의 말에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빼돌린 파일의 행방이 어디인지, 그로 인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강진아가 화면에서 사라지자 구단수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다시 조명을 켰습니다. 회견장 안은 이미 술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폭로로 강진아 씨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책임을 명확히 묻고 회사를 바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맹공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녀를 의심하고 오해했지만 이제야 그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회견장 곳곳에서 감탄 섞인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누명을 벗겼다는 표현이 구단수의 절실함과 결의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의심과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진 회사를 구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진아가 몰린 코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좁았습니다. 회사 내부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고 동시에 사건의 진범이라 낙인 찍힌 뒤부터 도도그룹 내부에서도 그녀를 두둔하는 목소리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지자 그녀가 찾아갈 곳이라곤 황 회장의 사무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꽉 막힌 듯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황 회장은 의자에 앉아 아무런 말 없이 강진아를 마주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어떡해요? 계획대로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황 회장은 흥미도 없다는 듯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온갖 시선에서 등 돌린 자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줄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네가 알아서 한 일이잖아. 난 지시한 적 없어. 이 사태 네가 알아서 수습해. 강진아는 억울함에 울먹이는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얼굴에서는 화장도 번져 얼룩져 보였지만 더 이상 체면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맹공이 좀 어떻게 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그 말대로 한 것뿐인데요. 황 회장은 손가락을 까닥하며 서류철을 정리하듯 휙 하고 던져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강진아에게 관련된 자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고 말해버리면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말한 건 이 정도까지 하라는 게 아니었어. 도도그룹에서도 널 감싸줄 생각 없어 보이더라. 결국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그 한마디에 강진아의 마음은 벽에 부딪힌 듯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어떻게든 사정하려고 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회장님이 도와주시면 언론도 어떻게 막을 수 있고. 황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녀에게는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제 난 아무 상관없어. 공식적으로도 선을 그었고. 네가 나한테 뭘 더 기대하는지 모르겠군. 벽에 몰린 강진아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쏟아낼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의 단호한 태도는 그녀가 한없이 매달릴 구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삿일을 오랫동안 겪어온 황 회장은 손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에서 강진아가 느낀 것은 크나큰 배신감과 상실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반격해야 해.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스스로 다짐했지만 워낙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에게 막혀버린 길에 남은 것이라곤 혼자서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황 회장은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차가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강진아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맹공이를 제거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폭로할까봐 촉각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인은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 선을 긋고 도도그룹에서도 그녀를 징계할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덕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서류를 갖고 보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또 뭐야? 중요한 거면 빨리 보고해. 서덕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자꾸 황 회장님이 이번 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사 대응문을 빨리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말을 듣기 전부터 황 회장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대응 방침을 내렸습니다. 내가 무관하다고 쓰고 내보내. 그리고 강진아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확실히 해. 문제 없어? 서덕수는 황 회장의 눈치를 보며 서류에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 문제가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이 컸습니다. 황 회장의 지시대로 하면 강진아 쪽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게 뻔했고 더 큰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언론 보도자료 준비해서 배포하겠습니다. 하지만 황 회장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강진아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자신에게서 모든 혐의를 떼어내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를 지키며 사람들을 관리해왔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흔적을 지우는 냉철함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회사와 내 명예가 걸린 일이야. 실수도 어설픈 대응도 용납 못해. 강진아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난 버틸 거니까. 그 목소리에는 확신과 오기가 뒤섞여 있었고 서덕수는 차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황 회장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때 날카로운 시선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결의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져도 결국 자신이 다시 회장 자리를 굳건히 지킬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서덕수가 문 밖으로 나가려 할 때 황 회장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하면 내가 직접 나설 일 없다고 해. 무관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돼. 서덕수는 깊이 인사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바깥 복도에서 서성이던 직원들이 그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모두가 내심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황 회장의 지시는 절대적이기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황 회장에게는 회사를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이 앞서는 행동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냉혹한 선택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진아가 무슨 반격을 하든 영원한 승자는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눈빛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도그룹 건물 안 어둑한 로비 한 구석에서 강진아는 얼굴을 가린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황 회장 측에서 사설 경비원을 보내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초조하게 시간을 보낸 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자는 가벼운 백팩을 메고 호기심 반 긴장 반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왔어? 빨리 얘기하자. 나 시간 없어. 기자는 곧장 녹음기를 꺼내며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근 강진아가 당한 꼬리 자르기 소문은 물론 황 회장과의 관계를 비롯해 파헤칠 것이 많았기에 자칫 큰 특종이 될 수도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지난 회견 이후로 강진아 씨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걸로 압니다. 황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제이스 패션 쪽 디자인 유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진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나만 죽을 순 없지. 다 터뜨릴 거야. 황 회장이랑 여러 번 연락했어. 맹공이를 어떻게든 밀어내라고 직접 지시했지. 처음엔 압박하는 정도였는데 회장님 뜻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됐더라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황 회장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직접 방문했을 때 몰래 녹음했던 파일도 몇 개 있다는 듯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여기 황 회장 목소리 선명하게 들어있어. 적당히 처리해라, 알아서 치워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어. 이거 공개하면 황 회장이 무사할 수 있을까? 기자도 눈이 반짝이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세간을 발칵 뒤집을 만한 단독 보도가 될 수도 있었고 이미 강진아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의지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황 회장 측에서 합의 제안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절대 안 받아. 나한테 뒤통수 친 사람이야. 어차피 나도 당했으면 같이 무너지는 게 낫지. 이 전쟁 끝까지 가볼 거야.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후회와 분노 그리고 자포자기 같은 감정이 합쳐져 그녀의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끄면서 이건 대형 스캔들이 될 거다라고 말했고 강진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황 회장을 폭로하는 길뿐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곧장 속보를 터뜨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진아가 넘겨준 자료에는 황 회장의 자백을 암시하는 대화 일부가 담겨 있었고 이는 대대적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녀가 한 방을 준비한 만큼 황 회장 또한 쉽게 넘어가지 않을 터였지만 어쨌든 전쟁의 포문은 열렸습니다. 폭탄 같은 폭로가 터지자 언론은 일제히 황 회장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무관하다고 했던 그의 말과 강진아가 공개한 녹음 파일은 완벽하게 대치되는 내용이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회사 주가에도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주주 대표들과 이사진은 급히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황 회장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실시간으로 급락하는 주가 차트가 꽂히듯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주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강진아 씨 폭로 이후로 언론에서 황 회장님 관련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회사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었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황 회장은 목을 가다듬으며 손가락을 탁자 위에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포기를 모르겠다는 듯한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직접 했다고 그래? 강진아가 멋대로 한 거고 녹음 파일도 조작됐을 가능성 있잖아. 그러나 또 다른 주주가 난처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기자회견에서 구단수가 공개한 증거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황 회장님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 회장은 두 눈을 가늘게 뜨며 주주들을 노려봤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언론의 말에 휘둘리느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작 이거 하나 때문에 수십 년 공들인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 지금 바로 수습하면 돼. 언론 압박하고 유능한 변호사 써서 다 조작이라고 하면 될 일 아니야. 그러나 주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가 쌓아올린 믿음과 브랜드 이미지가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대중이 회사에 느끼는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함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부에서도 황 회장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주주들 사이에서도 해임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해임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황 회장은 썩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를 몰아내겠다는 거야? 누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그 말에 회의장에 일순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주들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더 뼈아프게 황 회장을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눈빛은 어디에도 닿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 외부에는 이미 황 회장 사퇴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또 다른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곧이어 열릴 주주총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황 회장이 계속 회장 자리를 지키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넓은 회의장에는 긴장과 혼란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주주들이 가득 모인 가운데 황 회장이 입장하자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잦아들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지난 폭로와 사건들로 인해 황 회장은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뒤편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나설 생각을 하면 온몸이 묘하게 긴장으로 굳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주주 대표가 호명하며 회의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긴급 주주총회의 안건은 황 회장의 해임 여부와 새로운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주들의 다수 요구로 해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황 회장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구단수를 노려봤습니다. 뒤이어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단수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묻고 황 회장님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황 회장은 듣고 있던 종이를 내팽개치듯 내던지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다 네 계획이었어? 내가 길러준 네가 결국 날 등지는 거냐? 회사가 그렇게 쉽게 네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구단수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곧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로 회사가 더 큰 손실을 입을 뻔했습니다. 주주들과 임직원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주주 대표가 방망이를 두드리며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참석 주주들의 의견이 하나둘 집계되는 동안 황 회장은 눈길을 거두지 않고 구단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판결은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한 주주는 재정 리스크와 이미지를 들어 황 회장 해임에 찬성했으며 또 다른 주주는 회사가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며 구단수를 지지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는 듯 했으나 결국 압도적 표 차이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황 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 했지만 주주 대표가 공식 결과를 발표하자 더 이상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투표 결과 황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회장으로 구단수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말과 함께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황 회장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치를 떨었고 주변에서는 당혹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구단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그 자리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서덕수는 뒤에서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는 감회가 교차했지만 지금은 우선 회사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회의장을 나가는 황 회장의 뒷모습은 참담해 보였고 그녀가 구단수를 향해 건네는 마지막 시선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와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당일 구단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미래를 밝힐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 반 기대 반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가장 앞줄에는 맹공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자인 유출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회사를 떠났던 그녀였습니다. 구단수는 회사 로고가 선명히 박힌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 그는 침착하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제이스 패션의 새 회장 구단수입니다. 지금 회사가 여러 갈등과 논란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임직원 여러분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열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벌써부터 질문을 준비해둔 듯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추가로 폭탄 선언과 같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 디자이너 맹공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앉아있던 맹공희는 깜짝 놀라 주변 시선을 느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설마 진짜야? 하는 표정을 지었고 카메라가 연달아 그녀에게 주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공희가 회사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외부에서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와 공희의 관계가 회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조명 아래에서 맹공희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미소 섞인 눈물을 애써 참으며 가볍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견장 곳곳에서는 둘이 잘 어울린다는 속삭임이 들렸고 동시에 플래시 세례가 빗발쳤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연인이었나? 전임 회장 측 반대는 없었나? 회사 재정비와 결혼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겠는가? 구단수는 차분히 답변에 임했습니다. 황 회장님과 생각이 달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맹공희와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결정 중 하나고 그녀는 회사에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함께 회사를 더 키워나갈 겁니다. 맹공희는 구단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찬 듯 잔잔히 웃었습니다. 회사가 곧 인생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이제는 회사와 사랑 모두를 지켜낼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단수는 가볍게 시선을 맞추며 알 듯 모를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견장은 축하와 놀라움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인 상태로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제이스 패션이 새 회장과 복귀한 디자이너의 조합으로 전혀 다른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몰려와 구단수와 맹공희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여정을 조용히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이 회장실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구단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낯설 만큼 정적이 감도는 방 안 기품 있게 꾸며졌던 공간이 이제는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황 회장은 등을 돌린 채 책상 서랍에서 마지막 소지품들을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황 회장은 새삼스레 할머니라는 호칭에 신경이 거슬리는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이 회사에서의 절대적 권력도 내려놓아야 했으니 일종의 자존심이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와서 뭐하러? 네가 내 자리 빼앗아갔고 난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데. 구단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황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회장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희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 주세요. 황 회장은 서류철을 잡은 손을 획 뿌리치듯 떨어뜨리며 구단수를 노려봤습니다.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격하게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친 눈빛으로 네가 얼마나 회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는 기색이었습니다.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제 내 말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구단수는 황 회장의 체념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할머니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저도 공희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손주를 직접 손으로 길러냈는데 결국 자신의 기대를 배신했다는 억울함과 어쩔 수 없이 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자괴감이 섞인 듯 했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며 황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 말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은 예고였습니다.
황 회장은 가방을 들어 올려 무겁게 걸음을 뗐습니다. 그녀가 걸어나가는 순간 회장실 문 옆에 걸려있던 황 회장 명패가 한없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스쳤고 구단수는 가만히 그 등 뒤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에게 던진 말은 짧았지만 수십 년 쌓인 감정이 응축된 순간이었기에 씁쓸함과 아쉬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황 회장이 문을 닫고 사라진 뒤에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회장 구단수는 회사 내 여러 부서를 재정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불합리한 누명으로 회사를 떠났던 맹공이를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회장실로 들어오자 구단수는 회의용 탁자 위에 서명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공예 복직 준비 다 됐나요? 인사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징계 기록은 전부 삭제했고 디자인팀 팀장으로 다시 임명하는 서류입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단수는 펜을 들어 빠르게 사인했습니다. 회사가 맹공이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열정과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도록 해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편 문 밖에서는 맹공이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돌아간 뒤 구단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들어와. 그녀는 조심스럽게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했던 회사 복도를 다시 밟는 것도 감격스러웠고 새롭게 단장된 회장실 분위기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단수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어쩐지 어색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고마워. 다시 회사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개를 숙인 맹공이에게 구단수는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고맙긴. 네가 팀장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지. 애초에 널 내보낸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맹공이는 순간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고마워. 나 열심히 할게. 이제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팀장이니까 직원들도 잘 이끌어봐야지. 구단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내 감각이랑 아이디어가 제이스 패션을 더 성장시킬 거라고 확신해. 맹공이는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고난 그리고 억울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꿈꿔왔던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디자인팀의 향후 계획,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 그리고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구상까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시끌벅적한 환영 인사도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맹공이가 팀장으로 돌아왔다. 이 소식은 사내 게시판에서부터 각종 커뮤니티까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역시 구단수 회장이 뭔가 달라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맹공이 역시 그 모든 시선을 등에 지고 더 단단해진 의욕으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맹공이는 새롭게 꾸민 디자인팀 사무실에서 스케치북을 펴놓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동복 신규 라인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론칭해 회사 이미지도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팀원들이 열성적으로 작업을 돕고 있었지만 정작 핵심 로고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무렵 구단수가 디자인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이라곤 해도 여전히 편안한 옷차림으로 바삐 돌아다니며 회사 곳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뭐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오늘도 야근이야? 맹공이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름이 콘셉트로 아동복 라인을 기획 중인데 딱 맞는 로고가 안 떠올라. 아이들이 편안하게 입고 부모들도 좋아할 디자인이 목표인데. 구단수는 사무실 한쪽 의자에 앉아 그녀의 스케치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귀여운 폰트 시안과 패턴들이 잔뜩 그려져 있었고 그중 구름 모양이 여러 방식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이름 그대로 구름처럼 가볍고 포근한 느낌을 주면 어때? 둥글고 폭신한 실루엣을 강조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맹공이는 해맑게 웃으며 펜을 들어 빠르게 구름 모양을 스케치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예 아이가 구름 옷을 입었다는 느낌을 주는 거지. 색상은 파스텔 톤으로 하고 괜찮지? 구단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책상에 놓인 작은 구름 모양 장난감을 들고 이리저리 비교해 봤습니다. 완전 귀여운데? 상상만 해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름도 구름 라인으로 가는 거지.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 팍팍 해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맹공이는 점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펜으로 빠르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구름 라인 컬렉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스타일, 편안하고 안전한 소재 같은 키워드가 종이 위에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옷 입고 환하게 웃는 걸 상상하니까 진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 이 라인 잘 되면 회사도 그렇고 나도 디자이너로서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구단수는 그녀의 열정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자, 공이.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맹공이는 볼이 살짝 붉어지며 웃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회사가 뒤숭숭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들은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가득 펼쳐놓은 디자인 시안들을 보며 구름 로고를 어떻게 완성할지 열정적으로 토론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도 깊어져 갔습니다. 맹공이가 심혈을 기울여 론칭한 구름 라인 아동복은 출시하자마자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마치 구름을 입은 것처럼 가볍고 폭신하다며 호평을 쏟아냈고 소셜미디어에는 아이들이 구름 라인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사 매출 곡선도 단숨에 치솟았고 한때 디자인 유출 논란으로 무너졌던 이미지가 빠르게 회복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맹공이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디자이너로 집중 조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방송 기자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디자이너 맹공이님, 이번 구름 라인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맹공이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구름처럼 가볍게 자유롭게 세상을 누볐으면 했죠. 그런 생각을 디자인에 그대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그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 분주히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서민기와 마주쳤습니다. 한때는 맹공이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서 팀장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소 어색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머뭇거리다 말을 걸었습니다. 잘 나가네. 구름 라인 완전 히트쳤더라. 맹공이는 그를 살짝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불편함 없이 담담함만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더 좋아졌으니까요. 서민기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축하해. 이번 시즌 반응 장난 아니더라. 다들 깜짝 놀랐어. 맹공이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민기를 향해 더는 미움도 원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상처로부터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분 뒤 사내 스튜디오로 간단한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가 맹공이를 재차 붙잡았습니다. 맹공이님, 지금 매출 기록이 어마어마한데요. 혹시 후속 라인도 계획 중이신가요? 그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예고처럼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연하죠. 업그레이드 버전도 준비 중이고 부모 자녀 커플룩 라인도 기획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그 말에 기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회사 식구들 역시 맹공이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때 누명과 모함 때문에 무너질 뻔했던 디자이너가 이제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 올라섰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맹공이는 한층 더 유명한 디자이너로 거듭났습니다. 언론 보도는 구름 라인의 아기자기한 감성과 뛰어난 실용성을 극찬했고 제이스 패션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 노을이 물든 창밖 풍경이 붉은 빛으로 물들 때쯤 구단수는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 이제 사무실에는 구단수와 맹공이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구단수를 바라봤습니다. 단수, 이게 뭐야? 갑자기 꽃에 케이크까지 오늘 무슨 날이야? 구단수는 살짝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희, 사실 오늘 꼭 해야 할 말 있어. 맹공이는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구단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예감처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구단수가 무릎을 살짝 꿇고 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은은한 조명이 반지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공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순간 맹공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작은 구름 문양도 보였고 무엇보다 구단수의 떨리는 손이 그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수많은 기억들 이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유출 사건으로 회사를 떠날 때 옥탑방에서의 서글픈 날들, 그리고 회사에 다시 돌아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도약. 구단수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단수, 진짜 이런 날이 오다니. 나 고마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결혼할게. 말을 마치자마자 맹공이는 구단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포옹하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창밖 노을은 점차 붉은 빛에서 어둠으로 변해가고 사무실 안 조명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너무 울지 마, 공희야. 우리 축하해야지. 이제 시작이잖아. 맹공이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고는 새삼 신기해하며 구름처럼 가볍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초 뒤 구단수는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케이크에 촛불을 붙였습니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빛이 초 위에서 흔들렸고 맹공이는 정말 이렇게까지라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초를 불고 구단수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줍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진짜 가족인 거다. 이제 일만 하지 말고 너도 행복 찾아가야지. 나랑 평생 같이. 맹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단수. 나 힘들 때마다 의지가 돼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꿈을 만들어가자. 회사도 가정도 다 함께. 회장실 한편에서 흐르던 미약한 음악 소리가 두 사람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혼란과 시련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거짓말같이 아득해지는 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밤 공기가 감돌았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앞으로의 행복과 설렘이 끝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